안녕하세요. 필름밍의 KBG입니다. 영화의 시장은 주식만큼이나 예측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할리우드에선 적은 제작비를 들이고도 대박을 치거나 천억이라는 제작비를 들이고도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해 폭삭 망하기도 합니다. 꽤 괜찮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경우도 허다하며 이건 아닌데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영화가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의 흥망성쇠, 흥행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영화가 흥행하기 위한 조건이 몇 있습니다. 그 조건 중 대표적이고 한국 영화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천만 영화의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조건이 한국 영화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스타의 기용입니다. 스타덤이란 말 영화 관련 기사에서 많이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스타덤을 설명하기 전에 팬덤이란 단어 먼저 말씀드리자면 열광적이란 사람의 뜻으로 페네틱과 지역을 뜻하는 덤의 합성어입니다.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즉 팬의 문화 현상을 말하는 것을 팬덤이라고 하죠. 그리고 스타덤은 스타와 팬덤같이 덤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 스타덤은 스타가 갖는 지위나 신분을 뜻하죠. 그리고 스타덤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팬덤으로부터 인기와 부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스타덤에 오른 스타는 영화에 나오게 되고 그들을 좋아하는 팬덤들이 영화를 보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형성되죠. 천만 영화의 대부분 영화들이 엄청난 스타들이 나옵니다. 부산행, 변호인, 해운대에서 볼 수 있죠. 물론 영화에 있어 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 것은 성공적이고 안전한 흥행을 위한 작은 발판일 뿐 절대적인 조건 마냥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거기에 연기는 기본적으로 돼야죠. 안성기씨, 이정재씨, 이미연씨, 정준호씨가 나온 흑수선이나 하지원씨, 오지호씨, 박철민씨, 송세벽씨가 출연한 영화 7광부도 있습니다. 마이웨이도 있네요. 장동건씨, 오다게리조, 판핑핑, 김인권씨가 출연한 영화입니다. 이 세 개의 영화의 공통점은 뭘까요? 드라마가 없고 영화의 상품성만 강조한다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 화려한 연기자들과 영화 속 볼거리, 액션들만 강조하는 보여주기식의 영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요리를 할 때 맛이 뭔가 밍밍하고 심심하면 조미료를 칩니다. 마찬가지로 영화도 밍밍하고 심심할 때 그게 무언가를 첨가하죠. 바로 심파입니다. 심파를 부정적이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튼 자신이 내린 정의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전적으로 심파라는 것은 예술영화보다 흥행 위주의 극을 말합니다. 장르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사전적인 의미 때문에 클리셰와도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클리셰를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인 틀 안에 진부하고 의미 없는 사건들을 반복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기회가 되면 다음에 클리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돌아와 심파영화 역시 기본적인 틀로 영화를 전달합니다. 우리들은 그 속에서 자기적인 반전이나 극단적으로 감정 자극을 반복하는 연출을 볼 수 있죠. 아침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듯한 그런 감정 자극이요. 그게 흐름이나 리얼리티와는 아무런 인과 없이 보는 사람을 눈물 흘리게 하거나 감동의 과잉을 조장하죠. 물론 심파는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연출 기법입니다. 그렇기에 심파를 연출 기법의 한 일종으로 사용해 영화가 밍밍하거나 심심할 때 본연의 맛으로 돌아오게끔 긴급 처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요즘엔 심파가 생각날 때마다 끼워넣기 식으로 영화를 만드니 문제죠. 그래서 제가 심파 영화를 표현할 때 대중적인 정서를 넣어 만든 영화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대책 없이 인과 없이 사용하면 눈물만 찔찔 짜게 만든 영화들이라고 비하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영화가 폭발적으로 성공하려면 심파가 기본 이상으로 있어야 하나 봅니다. 7번 방의 선물처럼 심파와 코미디를 적절하게 오가 최대한 가려주는 방법이나 대각귀날리처럼 형제애가 심파임을 잊게 만들어 그나마 심파를 비틀어 동족상간, 즉 남북의 비애로서 만든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나 국제시장처럼 극적으로 감정을 인과 없이 넣고는 자 우세요, 펑펑 우세요, 더 우세요 라고 말하며 만든 영화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게 만들죠. 혹은 우리들에게 뜻깊은 교훈을 전달할 수 있으며 영화로도 재미있는 소재가 되는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명량, 그리고 암살의 특히 마지막 장면처럼 과잉된 심파로서 영화를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천만의 영화들은 서로 묘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개봉일이죠. 대부분 개봉일이랑 흥행이랑 무슨 관련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물론 해마다 또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여행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죠. 여행도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눕니다. 춥고 더운 계절을 피해 도피하고 싶은 욕구가 많아지며 다른 분기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많은 1, 4분기와 3, 4분기를 성수기로
반대로 결산을 마무리하고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2, 4분기와 4, 4분기를 비수기로 나눕니다. 영화 또한 비슷하죠. 비수기인 2, 4분기와 4, 4분기엔 잔잔한 드라마 위주의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성수기인 1, 4분기와 3, 4분기엔 블록버스터와 전쟁 등 규모가 큰 영화들이 나오죠. 단편적으로 봐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천만 영화의 타이틀을 갖게 된 18개 영화 중에 11개가 1, 4분기와 3, 4분기에 개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영화 중 2개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올트론과 인터스텔라 빼고는 5개의 영화 모두 12월 중순이나 말에 개봉해 상당수 천만 영화들이 이 공식을 지킨 걸 볼 수 있습니다. 성수기 때 극장을 찾는 분들이 말씀하시길 극장이 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추운 겨울철엔 따뜻해서 찾으신다는 분들도 있고요. 또 성수기인 1, 4분기와 3, 4분기에 추석과 설날이 있죠. 이때 대중장르 영화가 범람하듯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명 설날 추석 영화라고 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 공식이 100% 확실한 흥행을 가져다 주진 못합니다. 스타들이 도배돼서 나오는 영화들이 꼭 성공하진 않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연기는 기본이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시나리오가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흥행에 실패하기 다반사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파가 시도 때도 없이 나온다면 우리들은 영화에서 억지 감동을 받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신파를 빼버리고 비록 우리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아닐 수도 있으나 주인공 개인에게 엄청난 사건으로 다가와 단기적으로 감동을 주는 영화들도 많죠. 그렇기에 계절적인 요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꼭 천만 영화가 아니더라도 비수기에 나온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훨씬 넘어서 성공한 영화들도 많죠. 거기에 가장 큰 요소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SNS 파급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SNS를 통해 짧게 떠도는 재미있는 유행어나 멋있는 장면을 보고 흥행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베테랑 정도가 있겠죠.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그래서 이 흥행 요소를 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부분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소 외에도 스크린 개수 또 한몫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스크린 개수 중에 한 영화가 20%의 점유율을 넘지 못합니다. 뿐더러 아무리 거대한 영화 제작사여도 상업적인 영화관을 함께 운영하며 동시에 영화를 찍어낼 수 없습니다. 예전에 그들의 횡포로 국가가 막아버렸거든요. 또 스타들을 자신들의 운영하는 제작사에 영입해 대다수의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특정 장르, 즉 로맨스나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서부극의 영화만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감독까지 영입해 비슷한 영화만을 연출하게끔 만들기도 했죠. 추후 정부가 나서서 이런 독점을 잘라버리고 오로지 영화 대 영화로 공정하게 겨룰 수 있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할리우드는 최고의 오락을 만들어내는 최대의 시장이자 거대 자본으로 만들어진 블록버스터의 영화의 집합소이기도 하죠. 한데 우리나라에 2600개 가까이 되는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재밌게도 대부분의 스크린 소유가 CJ나 롯데, 쇼박스 등 이 대기업 등에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50% 정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스크린 개수 중 90% 정도를 갖고 있죠. 또 이들은 영화를 상영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영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영화 제작사이자 영화관입니다. 물론 쇼박스와 메가박스는 좀 다른 경우긴 합니다만 자신들이 만들어낸 영화를 본인들의 상영관에 일정 이상 거는 것을 독과점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방패막은 있습니다만 그리 효과적이진 않죠. 이런 규제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새벽이다 아니면 아침에 독립영화를 잠깐 틀어준다거나 다양성 영화만을 트는 상영관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간 영화를 제작하면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뭔지 뭐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식이 쌓여있는 상태이고 그렇기에 흥행이 잘 되는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또한 그들은 기업이기에 어쩔 수 없이 더 흥행이 될 수 있는 영화를 많이 걸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민감한 주제를 뒷부분에 이야기해봤습니다. 우리들 중에 의견이 분분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죠. 우리가 우리들의 기호에 맞춰 다양한 영화를 원할지 아님 대중적으로 많이 보는 영화를 함께 봐야 할지 판단은 우리들이 해야겠죠. 우리들이 고객이니까요. 오늘은 천만 영화로 본 흥행 요소에 대해 제멋대로 설명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필름밍의 KBG였습니다. 감사합니다.